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투표하였습니다. 누가 이긴 거야? 개표 결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아, 다행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것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승리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희망을 봤다. 국민의힘 당 해체 위기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는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되는가, 이 속에서 저는 한 번 더 이번에 장동혁 의원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다,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보수의 희망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못 막았죠. 그리고 대선 패배했죠. 이런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가? 거기다 내란당으로 몰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명, 이제 107명이 되었죠. 지난 겨울을 돌아보면은 108명, 107명 국회의원들은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웰빙 정당으로서 그냥 금배지 유지만 하려고 했지, 그 탄핵 정부에서 몇몇 국회의원들, 친윤들 세력을 빼고 나면은 다들 눈치 보고 자기 안이란 것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마음, 아마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대의기관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국민과 따로 놀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 비상기업이 무슨 내란이냐? 우리 속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그리고 직무 복귀, 기각이나 또는 각하 통해서 현재 직무 복귀한다는 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일어났고, 아스팔트 세력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민의힘은 과연 뭐 했습니까? 친윤 세력들을 비롯해서 그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힘들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나마 이제 장동혁 후보가 오늘 당선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장동혁 의원, 그때 우리 아스팔트의 전환길이랑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 아닙니까? 그때 장동혁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이번에 뽑힌 김민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조배숙 의원이라든가 또 성일종 의원이죠. 그리고 저랑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함께 싸웠던 그런 분들, 김민전 의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하지 못하지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몇몇 의원들이 그때 아스팔트를 함께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장동혁 의원이 제일 눈에 띄네요. 그때 정말로 감명 깊은, 그 당시에도 연설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아스팔트 싸웠죠. 결국은 그 속에서 국민의힘은 여하튼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었고 조기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런 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창당을 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은 답 없다 이거. 답이 어딨나 해서 하려다가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바꿔서 한번 써보자. 우리가 혁신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3 대선 직후에 그 과정에서, 그 직후에 제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합시다. 당원 가입합시다. 월 1,000원만 내면은 책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을 여러분들께 호소했고, 저 역시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6월 8일에 당원 가입했지 않습니까? 6월 9일이었죠. 당원 가입했었고요. 6.3 대선 5일 지나서 바로 당원 가입했죠. 저도 책임 당원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와중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선과는 별개로 완전히 무관심하면서 각자 혼자서 팬클럽 노래했던 인간이 하나 있죠. 배신자 누굽니까? 정치계의 폐류나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보수우파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우파 후보 김문수 후보 심지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하고 전환길의 길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가리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임명해놓고는 뭐 했습니까? 친한파 아닙니까? 김용태도. 그래놓고는 사실상 뭐 중도파를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거구로 나가라.
이래서 사실상 또 내란 세력 나가라 이래서 그때부터 마이너스 되는 정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월 17일 날 5.18 앞두고 바로 김용태는 사실상 저한테도 전화 왔으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켰죠. 왜요? 내란 세력 나가라 아닙니까? 나가라 아닙니까? 출당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대통령 선거본부랍니까? 선거본부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해가지고 결국은 전환기라고 윤석열 대통령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단히 참 이건 아닌데 이건 패배로 가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도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였습니까? 그 속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 선거본부 근처에도 오지 마라 했지만 전환기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하고 함께 전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때는 집회 인원이 세이브코리아 처음에 집회만큼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을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그 당시에 손현보 목사님 계시는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그 명목으로 종교 탄압 반대, 사법부 탄압 반대 이래가지고 그때 그 명목으로 저는 또 아스팔트로 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전환기 뉴스에 방송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전환기를 버렸지요. 하지만 전환기는 그래도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정권 탄생하게 되면 독재로 가고 개헌을 통해서 총통체제로 갈 것이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친중화될 것이고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고 이런 제가 속에서 이재명 정권만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시다시피 저는 김문수 후보를 외곽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발을 4건이나 당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도 고발당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했다니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그리고 이런 이재명 본인이 했는 말을 영상에다 틀었는데 지난 뉴스에다 그것을 가지고 저를 고발해가 저는 경찰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추석 중에 있지요. 부산경찰서 영등포에 이제 끌려다니는데 그때 한동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용태와 김문수는 한동훈을 끌어들이고 친한파를 끌어들이고 중도파 끌어들인다 했지만 한동훈은 마음에 딴 데가 있었습니다. 김문수를 돕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광안리 가서 팬클럽 노래하고 자기 팬클럽도 모아서 그 당원 가입이나 독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길 바랬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샀습니다. 왜? 김문수 후보 떨어지고 나면 당을 자기가 장악하겠다고. 그래서 한동훈은 당권 장악에만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걸 막고자,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배신자가 당권을 장악하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창당하려는 걸 마음 접고 국민의힘을 우리가 바꾸자 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수 수권 정당으로 만들자. 보수파의 최고의 명품 당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당원 가입을 유도했고요. 그러다가 이때 역사가 돼버렸네, 전당대회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 8월 8일입니다. 대구 전당대회 때 여하튼 전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김건식 최고위원 후보가 그때 전환기를 대놓고 무대에 올라가서 비난하는 걸 보고 당원들이 먼저 배신자 구호 외쳤고 전환기 뉴스 기자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배신자 구호를 외쳤는데 결과는 전환기가 바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온 언론이 도배가 돼가지고 결국은 송은석 원내대표 즉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환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남은 전당대회는 이제 입장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전환기는 그 뒤로 부산, 대전, 서울 이런 전당대회에 못 갔지 않습니까? 입국장을 못 했지요. 반면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사실관계 파악해보니까 전환기가 원인 제공한 게 아니라 김건식이 원인 제공했고 전환기는 사실상 크게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뭘 받았죠? 경고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죠. 그 속에서 또 이번 전당대회 장동희 후보의 결정적인 당선에 계기가 된 게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희 의원은 제가 평가해 드린다면 있었던 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그때 있었던 일이 그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징계위에 열렸고 그때 아침에 보수 유튜버들이 고성구 TV에 가서 그때 성창경 선생님하고 참여해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은 현재 여론이 누가 제일 당대표가 높으냐 해서 장동희 제일 높다. 그 당시에 8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88%였지 않습니까? 20만 명 투표 결과.
그래서 88% 정도가 김문수 후보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보수 유튜버들 모인 곳에서 그런 여론에 대해서 공개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특검에서, 내란 특검팀에서 500명 국민의힘 당원 명부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사 입구에 1층의 로비에서 그때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저희가 징계위에 출석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때 뭐 장동혁 후보하고 그 보수 유튜버들이, 그때 기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50명 이상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 그 기자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수 유튜버들이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라고 묻길래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유리문이 있으니까 안에 들었는가 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내 의견이 아니라 전한길 뉴스에 또는 유튜버들의 어떤 결과, 여론에 대한 결과를 제가 그날 대신 전한다고 분명히 제가 멘트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또 부추겼냐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면전에 대놓고,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전한길이가 장동혁 지지선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거는 누가 들어도 전한길이가 김문수에 대해서 이거는 비윤리적이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선은 아니죠. 보수 유튜버들의 여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지지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언론이 막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전한길이가 장동혁 지지했다. 그 앞에 있었나요? 장동혁 후보의 연설이 결정적이었죠. 그래, 연설이 문제였다. 그 결정 연설이 이번에 장동혁 후보의 당선에, 오늘 아마 표차를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전 전당대회 때 그 장동혁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 연설이 제가 앞으로 향후 정치계의 레전드 연설이 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장동혁 후보의 연설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감동시켰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동했는 게 뭐겠습니까? 이따가 종합평가에도 해드리겠지만,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달리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날 준비해둔 연설문 읽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7가지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부부가 헌전사상 최초로 이렇게 구속된 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법은 공정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김혜경이나 또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야기는 없고 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래서 그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운 것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고 탄핵을 당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침묵하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게 지난 겨울 아스팔트에서 탄핵을 반대 주장하고 그 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를 외쳤던 그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목소리 낸 것인데, 윤핵관을 주장했던 그들 지금은 다들 극우 세력이다라고 몰아내려고 하고 나가라.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전한길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 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연설에 저도 뭐 울면서 들고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 있는 호소, 한마디로 정면 돌파지요. 그리고 돌은 내가 맞겠다. 전한길도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 다 품고 가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승부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때 이제 감동 어린 그 연설을 듣고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연설만큼은 윤핵관과 아스팔트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 안고 가겠다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한다, 이런 멘트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러다가 바로 8월 14일 날 김문수 후보, 하여튼 그렇게 면전에서 전한길이가 장동혁 지지선했다, 뭐 이렇게 왜곡하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 측에 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8.15 우리 자유 콘서트가 있었고 광복절, 그리고 월요일이죠. 금토일, 월요일 날이니까 15, 16, 17, 18일이 되겠네요.
8월 18일 날 제가 오후 2시에 그 김문수 후보 농성하는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 중앙 당사에 방문하러 가겠다 했고, 실제로 그 옆자리에 앉았죠.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뭐였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당을 지키기 위해서 500명 명부 지키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지지하고 힘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합니다. 언론과 특히 제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전환길이가 장동혁을 버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야, 그것은 진짜 제가 진실 왜곡이죠. 장동혁 후보를 버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옆에 앉아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어디 장동혁 후보 쪽에서도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환길이가 장동혁도 버렸대.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바로 8월 15일 날 광복절이거든요. 광복절날 여론조사가 나왔죠. 한국갤럽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지지도를 물었는데 그때 갤럽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한 걸로 나왔죠. 그러자 김문수 후보의 측에서는 당연히 또 갤럽 조사, 여론조사를 온데 이래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더 나은 것으로 나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실체를. 기껏해서 222명,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답변은 222명이 답변하기를, 그 222명 그게 여론이 반영됩니까? 그게 실질적 여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전환길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 옆에 와서 농성하는 데 와서 앞에 앉아서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응원하러 온 이유가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왠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서 전환길이가 또 김문수 후보 왔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한동훈 스타일 이런 겁니다. 간사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걸 저울질하고 이런 걸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저는 전환길은 55년 살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욕먹더라도, 저 원래 주특기가 뭡니까? 욕먹더라도 신념 있게 가야지 사람이. 그게 옛날 선비들의 가치관도 그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야만은 그 서리빨 같은 기계,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하거나 눈치 본다 이런 걸 가장 싫어하고요. 개표 결과에 나왔는데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366표 차이죠. 2300표. 와, 진짜 충격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60% 나왔어요. 장동혁이 39.9, 40% 나왔고 6대 4였네요. 여론조사는 이게 제대로 국민의힘의 민심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여론조사라는 게. 그리고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장동혁 지지를 철회하고 갤럽 조사가 그 김문수에게 유리한 걸 보고 김문수 옆에 앉아가지고 또 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보도되는 거 보고 제가 대놓고 이제 전환길 뉴스에다가 우리 다시 여론조사 합시다 해서 30만 명이 투표했죠. 30만 명 투표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죠? 85%가 장동혁, 15%가 김문수였습니다. 거의 숫자가, 그죠? 나머지 자그마한 숫자들 이렇게 좀 있었고요. 그때 안철수하고 조경태죠.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환길은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지지 선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가 그때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 측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김문수 후보 측에 친한 분들,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후보 쪽에도 지인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저는 솔직히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지인들이 있지만 그 실제로 대다수 당원들은 그 인간적인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가 인적 네트워크가 친한 것 때문에 인간적인 때문에 다들 그 후보를 특정 후보를 지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내 개인적으로 뭐 한 자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자리 하려고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장동혁 후보의 그 진정성,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우리 전환길 뉴스의 시청자분 30만 명이 투표하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전환길 뉴스의 주인은 여러분 시청자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때 멘트 이렇게 했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이죠. 그게 국민주권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의힘 당원들이죠. 더욱더 책임 당원들이죠. 따라서 책임 당원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되듯이
전환길 뉴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전환길은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자율구독료 이것으로 저희들 직원 급여도 주고 지금 미국 워싱턴까지 와서 현재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저는 머슴이라고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8월 22일 이제 예선 결과가 되겠죠. 그때 이제 기억나십니까? 청년 후보로서는 우재준 후보하고 손수주 후보가 나왔었는데 손수주 후보가 떨어지고 우재준이 당선되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그죠? 그리고 우재준이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통화했습니다. 제가 먼저 원래 제가 기준이 있었죠. 절대 친한파는 안 된다. 한동훈은 이번 당대에 없어져야 된다. 왜? 한동훈은 보수 우파가 아니다. 위장 우파다. 언제나 한동훈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내란 특검에도 찬성하고 그죠? 탄핵에도 찬성했는 놈들은 전부 다 민주당 가라. 왜? 끊임없이 내부 총질하고 우리 국힘을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서 이번 계기로 한동훈은 물론 불출마했죠. 이번 국힘의 최고의 어떤 결과를 말하면 한동훈 세력의 몰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이 몰락이죠.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 한동훈이 당대표 나와서 당권을 다 장악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한동훈이 그 정도로 당내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대표, 작년에 총선 때 공천도 한동훈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당대표 못 나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전환길 뉴스 때문 아닙니까? 워낙 배신자 한동훈 하니까 한동훈은 이제 국민에 다 알려졌죠. 원흉 아닙니까? 배신자의. 그래서 한동훈이 불출마가 아니라 당대표 못했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눈치 보고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왔더라면 이번 조경태 꼴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안 나왔고 한동훈 대신에 이제 친한파들 내보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조경태를 내보냈고 안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으로는 김건식과 여성 후보로서는 양향자 그리고 청년위원으로서는 우재준을 이제 내밀었던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결과는 김건식 떨어졌죠. 김건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한파들은 최고위원이 떨어졌고요. 단 여성위원으로서 양향자 후보가 당선되었죠. 양향자 후보가 당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위원으로 우재준이 당선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이제 우재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축하한다고. 내 제자 아닙니까? 축하한다. 다만 이제 한동훈은 끈떨어진 년이고 이제 썩은 동아줄이다. 한동훈은 이제 정계에 사라질 거니까 한동훈은 네 따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한동훈, 왜냐 그들은 한동훈을 바라봤는데 한동훈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결국은 한동훈은 지는 달이었고 이제 끈떨어진 년이고 실제로 한동훈은 정계에 은퇴할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공천 꿈에도 꾸지 마라. 이미 김문수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에 대한 심판입니다. 김문수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수한 이유가 실패, 본심이 드러났죠. 왜? 자기는 다 끌고 가겠다. 이준석도 끌고 가고 한동훈도 같이 가겠다 해서 결정적으로 그것은 저는 요단강을 건넜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난 토요일 아닙니까? 결선에 갔을 때 채널A 프로에 나가서 TV 토론에서 1월이었습니까? 바로 토요일이었죠.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전환길과 한동훈 중에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는가 하니까 한동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당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죠. 이건 아니다. 이건 루비콘강을 걷는 것이고 요단강을 걷는 것이고 이거는 선을 넘은 것이다. 어떻게 친한파들 몰아내려고 지금 다 뭉쳐가지고 김건식 낙선시키고 한동훈 아웃시켰는데 어떻게 다시 한동훈 공천한단 말이가. 김문수 후보는요 사실상 이번에 공천 당대표 되어서도 분란이 날 뻔했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가정해 보실래요?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지만 만약에 김문수가 당선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한동훈의 그림자가 당을 다 장악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동훈의 부활이죠. 친한파의 부활을 가리키는 신호고 오만 좌파 언론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전환길은 이제 갔다. 전환길은 버려지고 한동훈을 선택한 김문수가 당선되었으니까 이게 민심이다. 이지랄 할 거예요. 좌파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기도도 했는데요. 여하튼 김문수 후보도 장동혁 후보도 전부 다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한동훈을 끌고 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이렇게 지지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전환길을 버리고 그럴 수 있냐?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안 되죠. 지난 아까 말씀드린 6.3 대선 때도 한동훈 손잡고 김용태 손잡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전환기를 버렸지만 전환기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려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려면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측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당선돼야 된다. 제가 울면서 막 지난 뉴스에서도 제발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지방에는 보수파가 많으니까 그날 당일 투표에 참여하라고 막 그래 호소했지 않습니까? 고발 4번 당하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내가 당선시키려 했었는데, 야, 결정적인 순간에 김문수 후보는 전환기를 버리고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김문수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부로 요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계 은퇴하십시오. 저는 아마 이걸 언론에 기자들한테 많이 보실 건데요. 저는 오늘 전환기를 요구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 도왔던 세력들은 전부 다 도왔던 세력까지는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십시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는 출마하면 안 됩니다, 원래. 왜냐하면 대선에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래 정치의 가장 기본 2가지가 뭐죠? 전환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과 책임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이재명을 늘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거짓말 안 합니다. 정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늘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악이죠. 김문수 후보 마찬가지로 정직했지만 하지만 패배했습니다. 뭐 선방했지 않냐라고 하지만 김문수가 선방했다,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 선방하려고 대선 후보 나온 건 아니지요.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되도록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패배했죠. 그때 비서실장인 김재원이었습니다. 따라 이 두 사람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래 당대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김문수 후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계몽령이었습니다. 계몽령이었습니다. 왜? 김문수 후보의 본심을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환길과 장동혁 둘이 있으면 너는 누굴 버리고 누굴 데리고 갈 거냐? 김문수는 전환길을 버리고 장동혁 한동훈을 데리고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김문수는 한동훈과 전환길이 있다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품겠느냐 하니까 전환길을 버리고 한동훈을 품겠다 그랬죠. 이것은 김문수 후보의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 대선 패배했죠. 당대표 패배했죠. 이거는 당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시고 그동안 훌륭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설란영 여사도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노후를 그렇게 우리 후배들 위해서 또는 보수파들을 위해서 홍준표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홍준표 보십시오. 저게 할 짓입니까? 그동안 보수 후보,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홍준표는 좀 보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처럼 이렇게 이런 못난 사람은 되지 마시고 김문수 후보님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사석에서 김문수 후보님 만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인간적인 김문수 후보와 설란 여사의 삶은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아까 한동훈을 데리고 전환기를 버린다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뭐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다 핑계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1호부터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고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그냥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애쓰셨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고 전환기를 버리고 한동훈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환기를 넘어서 저는 전환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전환기를 버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윤핵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탄핵 반대 주장했던 모든 국민들을, 당원들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그러지, 이거는요 극단적 표현하면 매관매직입니다. 내 당대표 될 테니까 밀어줘, 대신에 너에게 내가 관직을, 공천을 주겠다, 이 매관매직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요일 토요일 생각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이렇게 정치를 하나? 저는 이것을 구태라 그랬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치의 구태고 눈치보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세력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저 전환길 뉴스에 게시글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환길을 2번 죽이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2번 죽이는 것이고 저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표가 그래도 급하다고 그러지 어때 한동훈을 끌어들입니까? 이거는요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그냥 잡탕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 정말 더럽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정치 안 하고 말지.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 당대표 하나 하려고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해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적이고 또 뭐 과거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님과 설란영 여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뭐 굉장히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기자들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 이건 니 전화네. 우리 PD분 전화네요. 자, 그 통계 있던 거 이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평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장동희 후보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장동희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 것은요, 바로 김문수 후보는 기회주의고, 약간 눈치 봤고, 그리고 저울질했고, 반면에 장동희 후보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면 돌파. 천안길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겁니다. 장동희 후보는 마지막 순간에도 장동희 후보는 아스팔트 우리 광화문 세력까지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 그랬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을 안고 가겠다 했고 거기서 저는 당원들의 결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친한파들 안철수하고 또 김문수는 또 식사 같이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죠? 기억나시죠? 안철수도 같이 가겠다. 그리고 한동훈하고도 통화했던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그 속에서 장동희 후보는 거구가 어디 있느냐. 거구 세력이라 불릴지라도 내가 거구가 되더라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 장동희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고 결집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전환 뉴스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무려 88%가 장동희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 뭘 보겠습니까? 뭘 봤습니까, 우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거구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그것을 정면 돌파 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동희 우리가 지지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장동희 후보의,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장동희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승리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장동희보다 무려 2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6대4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승리다. 책임 당원들의 승리다.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 이 평가 드리고요. 두 번째, 뭐 제가 승리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한동훈이 몰락했다. 이제 한동훈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한동훈 세력들의 몰락을 가리킨다. 전부 다 지금 전화들이 계속 옵니다. 기자들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공천을 전환기를 주겠다 해서 장동희 후보가 전환기라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은 뭐 저에 대해서 소감을 묻지 싶은데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공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성, 우리 전환뉴스 시청자분들과 같이 간다. 한 자리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뭐 여러분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 후보에 대해 바란다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번에 친한계의 몰락이다. 김건식도 떨어졌고 그리고 윤미향이 아니고 자, 누구죠? 여성 최고위원. 양향자. 양향자 후보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이제 한동훈하고 끈떨어진 연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마도, 김민수 최고위원, 이번 최고에서 타는 장동혁 후보하고 김민수의 출연이죠.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스타가 탄생했죠.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장동혁 우리 당대표 이 두 분 똘똘 뭉치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꺼이 막 힘이 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민수 후보는 제가 또 형 동생 하는 아주 아스팔트 세력으로서 아스팔트에서 가장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장동혁 당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우리 아스팔트에서 같이 누볐잖아요. 같이 싸우고 같이 동지들이죠. 진정으로. 그리고 양향자하고 우재준은요 이제 그동안 한동훈 눈치를 좀 봤다. 이래 보시면 될 거고, 한동훈이 몰락함으로 해서 이제, 이들도 한동훈 눈치 안 보고, 김민수, 그리고 장동혁 후보 중심으로 뭉쳐질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재준도 앞으로, 우재준이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재준한테 그랬죠. 앞으로 전환길이 영향이 있지 않냐. 대구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더라도 전환길이가 니 계속 한동훈 지지하고 이지라면 내가 낙선운동 할 거라고. 진짜입니다. 저는 한동훈을 같이 가는 놈들은 무조건 제가 낙선운동 펼칩니다. 그런 세력들은. 왜? 한동훈은 정계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배신자. 이런 사람 203 청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튼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지도부는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김재원, 김문수 쪽에 줄 섰지만 김재원은 또 그래 나름대로 저는 당대 원래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했지만 뽑았으니까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김재원에게 바란다고 하면 이제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주길 바랍니다. 전략가이기도 하니까 아마 국민의힘 잘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장동혁, 김재원, 김민수, 신동욱 그리고 양향자 이렇게 5명에다가 맞죠? 빠진 사람 있나?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우재중까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송은석 지도부를 이제 그만두겠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윤희숙이죠. 윤희숙 전환길 보고 극우라 그러고 히틀러 스탈린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희숙입니다. 저는 윤희숙에 별로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윤희숙은 한철수하고 조경태 손을 들어줬죠. 그쪽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길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극우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윤희숙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장동혁과 그리고 김민수와 이런 우리 반탄이 되겠죠. 반탄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희숙은 혁신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버려라 반탄파 나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민주당과 선명히 구분되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식은 이미 정계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쪽팔려 나타나겠어요? 조경태나 안철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철수와 조경태도 결단을 내려야 되죠. 나갈 사람 나가라. 그게 장동혁의 주장 아닙니까? 왜? 내부 총질하느니 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거든요. 자,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라 해놓고는 하는 말은 전부 다 민주당 목소리 내니까 이게 내부 총질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은요, 앞으로도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안철수와 조경태, 윤희숙 이런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빨리 민주당 가는 게 좋아요. 그들의 고향, 그들의 선배가 김상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이 제시했던 그 6가지 부끄러운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을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정청래, 국힘을 내란당이라 해서 없애고자 하는 정청래와 맞싸우고 사악한 이재명 정권 총통체제로 관련을 막아야 되거든.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된다. 저는 당장 이미 어제 노란봉투법도 통과되고 상법 개정도 다 됐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국민들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아스팔트 세력과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도 뭉쳐야 되고, 이제 둘로 나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거구라고 하는데 그 전부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이죠. 그걸 극복해내야만이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